앤디 김 연방상원 의원이 이민세 관단 속국 구금시설 앞을 찾았다가 법 집행 요원들이 쏜 최루가스를 맞고 손해보상을 입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연방이민 단속 강화에 대응해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 이행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한 월드컵 할인 입장권 추첨 접수가 시작 직후 조기 마감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 선택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고는 되감을 수 없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디지털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앤디 김 연방상원 의원이 이민세 관단 속국 구금시설 앞을 찾았다가 법 집행 요원들이 쏜 최루가스를 맞고 손해보상을 입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마이키 셰릴 주지사 등과 함께 뉴저지주 딜레이니홀 소재 아이스 시설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위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곳에선 지난 23일부터 구금시설의 끔찍한 환경을 규탄하는 구금자 가족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비인도적인 과밀 수용, 열악한 환경, 여성 구금자와 자녀 분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되며 불만이 들끓었습니다. 김 의원은 중재자로 나서 자제를 독려했지만 몇 차례 대치 끝에 아이스 요원들이 군중 속으로 최루가스를 살포하면서 김 의원도 봉변을 당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나는 오늘 적법 절차의 부재, 역겨운 음식 등의 혼란을 목격했다. 우리 헌법은 모든 사람이 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며 딜레이니홀의 구금시설은 행정부의 실패고 이를 바로 잡을 유일한 방법은 시설을 폐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구금자들에게 하루 3끼 식사, 깨끗한 물, 의복, 침구, 세면도구를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이 비방을 퍼뜨리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취득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새 지침을 내놓으면서 한인들을 비롯한 이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1일 내부 메모를 통해 외국인 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 조정 절차를 예외적 구제수단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본국에 돌아가 해외 미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통해 신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법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니지만 영주권 취득 절차와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영주권을 통한 합법적 미국 이민의 문턱을 크게 높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USCIS는 앞으로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들이 신분 조정을 승인받으려면 비범하거나 특별한 공익적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민 당국의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게 될 대상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소지자, 유학생, 연구자, 의사, 창업자 등이 사용하는 O-1 비자 소지자, 미시민권자, 배우자, 인도적 임시 입국 프로그램 대상자 등 수십만 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USCIS 통계상 현재 계류 중인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 케이스만 120만 건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예외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USCIS 대변인은 미국 경제에 기여하거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신청자는 현재 절차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첨단 기술 인재나 고급 전문직 일부는 상대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연방 이민 단속 강화에 대응해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 정책 이행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에 나섭니다. 뉴욕시가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뉴욕시 권역 내 이민세 관단 속국 체포 건수는 5,567건으로 이전 같은 기간보다 71% 증가했으며 체포 사례의 절반 이상은 맨해튼 연방이민법원이 있는 26 페더럴 플라자 일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시기관 직원 대상 피난처 도시 정책 준수 교육을 확대하고 연방 이민 당국과의 접촉 및 기관별 정보 공유 절차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아동복지 관련 서류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교정국의 정보 제공 관행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는 교정국이 비시민권 수감자의 국적 정보를 이민세관 단속국에 전달해 온 사례도 확인됐으며 보고서는 해당 정보 제공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뉴욕시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절차를 정비해 이민자 보호와 기존 정책 이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한 월드컵 할인 입장권 추첨 접수가 시작 직후 조기 마감됐습니다. 뉴욕시는 시민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대회를 관람할 수 있도록 2026 월드컵 경기 입장권 1,000장을 확보해 장당 $50에 구매할 수 있는 할인 입장권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접수는 25일 오전 10시에 시작됐지만 하루 신청 한도가 약 3분 만에 모두 채워졌다고 시 측이 밝혔습니다. 이번 추첨 행사는 뉴욕 시민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최대 2장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뉴저지 매트라이프 스타디움까지 왕복 버스 교통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대상 경기는 조별리그 경기와 토너먼트 일부 경기로 구성되며 결승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뉴욕시는 높은 입장권 가격으로 관람이 어려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으며 이번 사업은 뉴욕 뉴저지 월드컵 조직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다시 진행될 예정이며 당첨자는 다음 달 발표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불법 이민 단속 과정에서 연방 이민당국 요원들에게 폭행과 총격, 불법 구금,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과 함께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LA타임스는 올해 들어 접수된 연방 불법행위 청구 사례들만 최소 80건에 달하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요구한 배상액은 총 2억 6천만 달러 이상이라고 26일 보도했습니다.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는 지난해 6월 무장 이민단속 요원들이 강제로 업소에 진입해 한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를 촬영하던 미국 시민권자에게 최루 스프레이를 뿌리고 차량 보닛에 내동댕이 친 뒤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또 이민단속 당시 고무탄 6발을 맞고 최루가스에 노출돼 병원 치료와 정신과상담을 받은 시민권자도 있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대해 요원들은 최고 수준의 전문 훈련을 받고 있으며 위험 상황에서는 자신과 시민 보호를 위해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청구가 합의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아 올여름부터 연방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규모 소송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자가 올해 약 500만 명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영리 의료 연구기관 KFF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ACA 가입자가 지난해 2230만 명에서 올해 약 175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체 가입자의 20% 이상 감소하는 수치입니다. 보험을 유지하는 가입자들의 부담도 커졌습니다. 평균 공제액은 $1,000 이상 올랐고 월 보험료는 평균 $6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산층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저소득층 지원은 일부 유지되고 있지만 일정 소득 이상 가입자들은 오른 보험료를 사실상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변화는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확대됐던 ACA 추가 보조금이 지난 1월에 종료된 이후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FF는 보험사들이 이미 시장 변화를 일정 부분 반영한 만큼 내년 보험료 인상폭은 올해보다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지난 23일 백악관 인근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또 하나의 암살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4일 워싱턴 DC의 연방지방법원 리처드 리언 판사에게 제출한 문서에서 백악관 경호 요원들과 교전 끝에 사살된 용의자 나시르 베스트가 다시 한번 대통령과 그의 가족, 그의 참모들을 암살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스트가 사건 당일 비밀 경호국의 백악관 검문소에 접근해 전문적으로 가방에서 고성능 총기를 꺼내며 정확히 백악관을 향해 발포했다는 것입니다. 베스트는 지난 23일 오후 6시께 백악관 아이젠하워 업무동 바로 옆 검문소에 접근하면서 총을 발사했으며 경호 요원의 대응 사격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망했습니다. 당시 행인 한 명도 총에 맞았으며 현재 중태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백악관 동관 연회장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국가 안보시설이 없다면 백악관의 대규모 행사들은 어쩔 수 없이 남쪽 잔디밭에 취약한 천막으로 밀려나게 되며 이는 지난 23일의 총격에서도 드러났듯이 다양한 위협에 노출된다고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광절약 시간제를 연중 고정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매년 두 차례 반복되는 시간 조정 관행이 폐지될 가능성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국민들이 더 이상 시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때가 왔다며 매년 2번 반복되는 이 터무니없는 작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끝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는 이른바 선샤인 보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매년 3월에 시계를 1시간 앞당기고 11월에는 다시 되돌리는 현재의 서머타임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을 1년 내내 1시간 앞당긴 상태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각 주는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하원 본회의로 넘어가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그동안 서머타임 폐지 논의가 줄곧 이어져 왔지만 지역별 이해관계와 여론이 엇갈리면서 번번이 입법에 실패해 왔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무력 충돌 종료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은 카타르 등을 통한 중재 아래 휴전 연장과 후속 협상 틀 마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 동결 자산 해제 등을 둘러싼 이견이 남아있어 최종 타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 국면에서도 긴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남부 지역의 미사일 발사 시설과 기뢰 부설 시도로 의심되는 선박을 겨냥한 제한적 공습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휴전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대응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현재 합의 문구 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협상 타결까지 수일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밝혔고 미국과 이란 모두 외교적 해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압박 수단은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실제 통항 정상화와 국제 유가 안정까지는 최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5일 최종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전쟁 이전처럼 하루 13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던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30일 안에 통행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내용의 합의문 서명을 추진하면서 원유 수송이 정상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협이 조만간 공식 재개방되더라도 실제 정상화까지는 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한 채 페르시아만에 발이 묶인 선박은 약 1,500척에 달하는데 이들 선박이 폭 38km에 불과한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입니다. 안전 문제 외에도 통행 재개를 위한 행정 절차 역시 적지 않은 걸림돌로 꼽힙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해운업체들은 어떤 유조선이 먼저 운항을 시작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통행 허가를 요청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항로 안내를 받아야 하며 해협에 매설된 기뢰의 위협도 해소돼야 정상적인 항해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대상 부문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수상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5일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가든 아레나에서 열린 제52회 시상식에서 올해의 아티스트를 비롯해 송 오브 더 서머, 베스트 남성 K-팝 아티스트까지 총 3개 부문 트로피를 거머쥐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K-팝의 존재감도 이어졌습니다. 캐츠아이가 신인상, 신인 팝 아티스트상, 최우수 뮤직비디오상을 포함해 3관왕에 올랐고 무대 공연도 선보였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삽입곡 골드는 올해의 노래, 최우수 보컬 퍼포먼스, 최우수 팝송을 수상했으며 작품 자체도 최우수 사운드 트랙상을 받아 총 4관왕을 기록했습니다. 트와이스는 베스트 여성 K-팝 아티스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닉스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로켓 아레나에서 열린 2026 NBA 플레이오프 동부 콘퍼런스 파이널 4차전에서 클리블랜드를 130대 93으로 누르면서 27년 만에 NBA 파이널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7월 4일 미 건국 250주년 기념 불꽃놀이에서 예년에 40배가 넘는 약 86만 발의 폭죽을 약 40분간 쏘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바이러스 전염병이 빠르게 번지는 가운데 무장 반군의 폭력 사태와 지역 사회의 불신까지 겹치며 방역 대응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행보에 반감을 가진 이들이 늘면서 지난해 미국을 찾은 관광객이 2024년보다 400만 명 감소한 6,83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입니다. 캐나다 소재 영화 기술 기업인 아이맥스가 매각을 위해 넷플릭스와 애플, 소니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접촉하고 초기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소비자들이 평가한 모바일폰 만족도 조사에서 단독 1위에 오르며 현지 스마트폰 시장 내 리더십을 입증했습니다. 의료 전문가 단체 영국 의학한림원은 최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 전면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2024년 11월에 발생한 크리스피 크림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된 집단 소송 합의로 일부 피해자들은 최대 $3,500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은 흐리고 오후엔 외오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9분, 해지는 시간은 8시 17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5월 26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